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예, 지혜 디렉터 윤한성 목사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이 참 안녕하지는 못하시죠. 걱정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여튼 그 불안함 또 걱정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즐거운 일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좀 오픈된 공간인 그 산에 가서 등산도 하고 또 뭐 영화도 보고, 집에서 보고 영화관에 가면 좀 약간 밀폐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독서도 하고 그렇게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또 이번 삶의 에너지를 줄이는 지혜 위즈덤 21번째 이야기, 매혹적인 거짓의 덫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메르스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좀 더 그게 왜 더 불안한가? 그냥 이제 정부의 어떤 대처나 발표를 믿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좀 속이고 있는 것 같고, 진실은 좀 더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어제 수치로 1667명이 이렇게 격리 조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이제 전파가 그렇게 급속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좀 이 숫자가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서울시장과 정부가 어떻게 보면 한번 붙은 거죠. 예,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제 공개를 해버렸죠, 병원 같은 거.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서 비밀에 붙였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제 서울시장은 공개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제 책에도 이제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이 그 지도자들, 리더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메르스 같은 어떤 전염병이 돌면 굉장히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지나친 불안, 할 필요도 없는 불안, 그런 불안에 있어서 정부가 좀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우아한 백조와 같아야 하거든요. 이 우아한 백조가 뭐냐 하면, 이 물 위에서 이렇게 떠 있는 백조는 굉장히 고요합니다. 우아하고 고요한데 물 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정부의 대책은 사실은 그래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뭐 전파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정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물 밑에서는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국민들은 모르고 평안을 유지하면서 그 일이 다 해결된 후에 괜찮았구나, 이것을 이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는 세월의 호 때도 그랬고 또 이번 메르스 때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런 어떤 거짓이 포함되어 있는 발표를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에 있어서는 철저하고 계획적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이 어떻게 해요? 예, 정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신뢰관계가 깨지고 이제 불신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 각자가 자기의 안위를 이제 챙기는데 동분서주하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겁니다. 결국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정부의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보면 부지런하지 못한 게으름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은 결국 인생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할 또 자산이면서 실력인 이 신뢰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짓은 사실 굉장히 손쉽지만 그것이 일단 밝혀지고 나면 엄청난 에너지가 뒤에 동반되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부터 거짓말을 줄이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고, 가능하면 우리 인생에서 이 거짓말을 아주 이렇게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 미션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 미션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예. 나는 어떨 때 거짓말을 하는가? 어떨 때 자주 거짓말을 하는가? 그럼 이유는 뭔가? 왜 나는 거짓말을 하는가? 거짓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 자신이 하는 거짓말의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그걸 분석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되니까 거짓말에 대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제 거짓말을 분석해서 거짓말을 고치는 이유는 뭘까요? 고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영혼과 도덕적인 인품,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뭐죠? 에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고 나면 너무 이제 에너지가 나중에 사후 처리하는데 많이 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지혜롭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고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거짓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을 말했을 때 어떤 엄청난 낭패를 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거짓말에서 멀리 좀 떠나야겠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참 엄청난 결과를 낳는 이 거짓말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어디일까요? 이제 우리가 좀 판타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 이 경우에 아주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거를 전설이나 신화나 그리고 판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타지지만 이 거짓의 기원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라는 성경에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제니시스거든요. 제니시스. 자동차 이름도 있고, 그리고 이번 여름에 이렇게 이병헌 씨가 나오는 자, 이슈가 됐던 사람이죠.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나오는 이 터미네이터 제네시스가 나옵니다. 자, 제네시스는 뭘까요, 그러면? 자, 요 제네시스라는 말은 기원, 발생,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터미네이트에 왜 이 터미네이터가 나오게 됐나 하는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교회를 다니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거짓의 기원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짓이 언제 나왔는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에덴 동산에 남자 아담과 여자 이브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아담이 어디 잠깐 갔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 여자 이브에게 뱀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말을 할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 뱀 안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사탄, 저는 악한 영적 존재를 믿는다 그랬죠.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이용해서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 말을 걸었죠? 예. 하나님이 정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에 들어온 첫 번째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하나님의 말을 그냥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시작은 뭐냐면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원래 실체가 있었습니다. 그 실체를 약간 바꾸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왜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진실을 왜곡시킨 겁니다. 어떻게?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가벼운 정도로 바꾸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거짓의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은 어려운 창조가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유를 조금만 변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접근성이 아주 쉽다는 겁니다. 그게 거짓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건 뭡니까? 그 다음은 변질입니다. 변질. 거짓말은 굉장히 단순한 왜곡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주 빠른 속도로 변질돼 간다는 것입니다. 이 변질의 핵심은 뭐냐면 원래 목적을 잊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확 바꾸어 버린다는 겁니다. 시작은 왜곡이라는 가벼움으로 시작됐지만 변질의 속도는 아주 빠르다 하는 거죠. 자, 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는 어떤 허용을 어떻게 됐죠? 완전히 그 목적을 변질시킨, 하나도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목적 자체를 변화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은 몇 단계 거치지 않아서 원래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짓의 방향성입니다. 거짓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을까? 처음부터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심한 판타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 이제 뱀의 안에 들어와 있는 사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왜 뱀은, 그러니까 사탄은 이 여자라는 사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배신하게 만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재밌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판타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천상. 이 인간도 태어나기 전에 그 천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천사는 가브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스페인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천사 이름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하는 일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러니까 어떤 뜻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소식을 인간에게 전할 때 누구에게 줍니까? 가브리엘에게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천사가 있었는데 그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도 많죠? 미가엘은 전사입니다. 군대입니다. 하늘나라를 지키는 호위무사들 군대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룩스 아시죠? 광명, 밝음의 천사였는데 이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루시퍼에게는 다른 천사들과 다른 한 가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친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이 어떤 로봇화돼서 프로그래밍화돼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면 그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듣는 게 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시퍼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루시퍼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지? 굉장히 잘 날아다니고 능력도 많고 생각도 할 줄 아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못한 게 없어. 이런 생각이 루시퍼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죠. 챌린징합니다. 그래서 그 도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굉장히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서 루시퍼는 사탄이라는 악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루시퍼가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처절한 복수를 해야겠다. 이 복수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완전 끝장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큰 슬픔을 줄 수 있는 복수가 뭘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타격을 주면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예, 그래서 사탄이 생각해낸 게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제일 공을 많이 들인 게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뭐죠? 이 가장 하나님의 소중한 이 존재를 파괴시켜야 되겠다라고 작전을 짠 겁니다.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역사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처음 그 목적 자체가 뭐죠? 그 방향성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툴은 본인도 파괴시키고 남도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쓸 때는, 사용할 때는 나도 망가질 수 있겠구나, 남도 망가지지만 나도 망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거짓말은 어떤 속성이 있냐면 자기 방어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방어하는데 이 거짓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선악과 사건이 이제 모두 종결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남자 아담과 여자 이브와 그 다음에 뱀이 이렇게 다 재판장에 나왔습니다. 이제 재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예, 서로 이제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쟤 때문이에요. 하나님 쟤 때문이에요. 제가 나에게 이걸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한 겁니다. 뭐죠? 예,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따먹은 거고, 그리고 여자는 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따먹은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은 처음부터 굉장히 자기 방어적으로 사용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부족된 부분, 자기의 잘못, 이거를 방어할 때 거짓말을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뭐 자기 방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방어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자기 방어를 거짓말로 하게 되면
모든 문제를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잘못된 거, 부족한 부분은 내 잘못이 아니고 모두 외부에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된다,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나라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죠. 사회 구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개천에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런 사회 구조, 그러니까 개천에서 용인할 수 있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굽니까? 결국은 누구죠? 예, 나 자신,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잘못은 남에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부지런히 하고 그렇게 꾸준히 해나가서 그 잘못된 사회적 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자기 방어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예,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모든 초점을 외부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간의 이득도 있습니다. 뭡니까? 아주 순간적인 즐거움이 있죠. 왜? 내 잘못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는 다른 위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죠. 어차피 그 자기가 그렇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환경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힘든 마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의 속성은 굉장히 자기 방어적으로 나타난다.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고립시키고 자기의 발전을 이제 저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결국은 자기가 안 좋은 쪽으로, 손해보는 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판타지 이야기는 다 끝이 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신화가 아니라, 신화 같은 성령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신화 속에 있는 거짓의 속성입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뭡니까? 거짓은 정말 간단한 왜곡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정말 거짓은 접근하기가 쉬운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정말 거짓은 본래의 목적을 순식간에 변화시켜 버리는가? 어떤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게 그 목적을 변질시키는가? 정말 그런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정말 파괴적으로 시작되고 파괴적으로 결말을 맺는가?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인지, 그게 정말이라면 그걸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거짓말은 정말 자기 방어적인가? 그래서 모든 문제를 외부에서 찾게 하는가? 그래서 결국은 자기 파멸로 가게 만드는 일인가? 거짓말이 정말 그런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짓말의 속성이 정말 맞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제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에 치명적인 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여간 힘들고 부지런을 떨어야 돼도 정직이라는 길을 갈 것인가? 우리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나타날 때 이런 요소들이 동반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에 이 거짓말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실제적인 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3년 4월에 회사원 그리고 로스쿨 학생 그리고 대학생들 등이 이렇게 연루된 부정 토익 시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최첨단 그런
장비들을 이용했는데요. 막 첩보 영화에 나오듯이 고막 이어폰, 고막이 아주 작은 거 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 스마트 시계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정 토익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2명이 구속되고 26명이 입건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업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명당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근데 이 200만원과 400만원이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알죠? 우리가 한 토익 900점 정도를 생각해 본다고 합시다. 일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한 얼마 정도 공부를 해야 되냐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한 3, 40만 원씩 매달 이제 돈을 내면서 학원 다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또 그리고 뭐 시험도 쳐봐야 되잖아요. 계속 매달 쳐봐야 자기 실력이 늘거든요. 그러면 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그 모든 노력과 시간, 돈 이런 거를 다 뛰어넘어서 한 방에 이거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졌고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들킨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평생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의 유혹으로, 한 번의 거짓된 방법으로 평생 이제 제약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03년에 또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 수능 시험이 뭐냐면 SAT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AT 문제가 불법으로 이렇게 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 일대 유명 SAT 학원가에서 이 문제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팔아서 그 아이들이 아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 11월 17일 경향신문 인터넷판에 보면 원래 이 학원이 4주에 한 160만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런 학원들이 5주에 600만원으로 굉장히 한 4배 정도 점프 하게 됐습니다. 입소문이죠. 부정적인 입소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600만원이라는 돈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제 눈에는 아주 싸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는 애들 보면 1년에 막 1억씩 드는, 한 사람당 1억씩 드는 경우를 저는 자주 봤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려면 학비가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생활비까지 하면 그 정도 돈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600만원으로 그 좋은 학교를 지나갈 수 있으니까 얘는 이제 금상첨화고 합리적인 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돈을 줄인 것이고 시간을 줄인 것인가, 이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정말 그들이 이제 앞으로 돈과 삶의 에너지를 줄여 나가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정적으로 어떤 성적을 얻고 진학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다 돈에 관련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정과 공정한 수단에 의한 그런 진학 이런 게 사회적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아까도 말했듯이 파괴적으로 자기에게 영향력을 줍니다. 결국은 자신이 망하게 되는데 일조하거든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스쿨 학생이 만약에 토익 990점을 받고 만점으로 변호사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좋은 로펌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로펌에 있는 다른 변호사들의 영어 실력은 어떨까요? 상당히 높겠죠? 상당히 높습니다.
그냥 토익 점수가 990점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뭐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수두룩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부정에 의해서 로펌에 들어간 그 변호사는 실제 자기 점수는 한 780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장난삼아 뭐 영어 이야기를 하고 영어 농담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이 어떨까요? 하여튼 영어 말만 나오면 굉장히 주눅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엄청난 영어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농담삼아 몇 마디 영어를 해도 불안해서 그 자리에 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어떤 미국과 소송을 할 때 영어 페이퍼를 한 수천 장씩 읽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거는요 번역사들한테 못 맡깁니다. 왜냐하면 A4 용지 한 장 번역해 주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불안정하다 하는 정도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 굉장히 처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뒤에는 노력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거짓이라는 것은 자기를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SAT 부정으로 미국 좋은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실력이 되지도 않는데 미국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어떤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죠? 영어를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아이들과 경쟁해야 되고, 이제 좋은 대학이니까 그냥 무지무지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이 수학 능력도 갖추지 못한 이 아이가 들어간 겁니다. 이제 영어도 잘 못합니다. 이제 그 환경은 생지옥과 똑같은 겁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인류대학에 갔다고, 부정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아이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때 자기 반에서 다 1등을 한 겁니다. 심지어 전국 1등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시험 때 노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머리가 좋습니다. 그 아이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아이들하고 경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원형 탈모 이런 게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죽도록 하는데 걔들은 죽도록 하지도 않는데 막 밤새 스타크래프트 하고 나서 문제 한 개 틀리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 아이들하고 경쟁하려고 하면 머리가 막 빠집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영어 점수도 안 되고 영어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데 그 학교에서 어떻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나쁜 성적으로 졸업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논문도 대피를 해서 통과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아이들의 나머지 인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평생 그 모든 인생을 돈이나 권력으로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수하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막 MBA 하고 진짜로 자기 실력으로 하고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자기 아빠의 사업체에 와가지고 어떤 간부나 이렇게 사장으로 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밑에 사람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을 받지 못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이 아이의 마음,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인정해 주지 못하면요, 마음에 정말 큰 구멍이 느껴집니다. 사람들하고 온전한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결국 거짓말이라는 거는 인간의 사람의 가치를 송두리째 뺏어 가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보잘것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출발은 아주 짧게 시작이 되지만 결국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그마한 거짓말이라도 시작할 건가 말 건가
이게 이렇게 큰 독이 있는데도 내가 할 건지 말 건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또 순간의 거짓이지만 자신의 그 가질 수 없는 능력을 내가 한번 가져볼 것인가, 아니면 적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에 맞는 그런 것들을 취할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짓을 선택하지 않고 좀 작지만 정직을 택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나중에 엄청난 삶의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미션 나갑니다. 거짓의 속성들은 굉장히 가볍고 쉽게 들어오지만 엄청난 속도로 본질을 변질시킵니다. 또 굉장히 파괴적으로 남과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결과들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이번 주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정이 떨어질 것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 거짓의 기원이 맞는지, 그런 속성이 있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허용하신 거짓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메르스가 생각보다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이런 마음이 안 좋을 때 기분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드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